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여러분은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 마니는 간만에 꿀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기엔 좀 서운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하게 새해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팬데믹이 2024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화이자가 했다고 하니 코로나19 때문에 신나는 건 제약회사들 뿐이겠구나 싶기까지 합니다. 백신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고맙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말이죠. 실제로 세계 국민 백신 연합에 의하면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 백신 개발 기업들이 합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초당 $1,000에 달한다네요. 그중 넘버원인 화이자만 놓고 보아도 지난해 말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2022년 매출 전망이 어마어마합니다. mRNA 방식의 백신 개발을 선도한 모더나도 이에 질세라 주가가 폭등하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시가총액이 무려 10배나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뉴스에서 모더나를 바이오테크계의 테슬라라고 표현할 정도네요. 원래도 고부가 가치 미래형 산업이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이 가속화되는 바이오 제약, 이 마니와 함께 바이오 제약 인더스트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시죠.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세계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움츠러들었습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훨씬 낮은 오미크론의 등장은 일종의 굿뉴스, 배드뉴스 상황인데요. 오미크론의 이런 특성을 놓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지만 얼마 전 프랑스에서 돌연 변이를 46개나 가진 새 변이가 또 발견된 데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델타크론까지 나타났다니 이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또 오미크론처럼 새로운 변이가 속출함에 따라 백신의 효과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동이 걸린 위드 코로나 생활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치료제 보급이 정말 절실한데요. 2022년 1월 초 기준 정식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 그리고 유럽 EMA 승인을 받은 레키로나주뿐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당시 렘데시비르가 치료에 사용되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입증받았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체내에서 코로나19를 교란시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원리이고,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해 만든 치료제로서 바이러스 표면에 인체 세포 결합 부위에 대신 결합해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투를 막아줍니다. 둘 다 주사제인데요. 렘데시비르는 주로 중증 환자에, 레키로나주는 경증부터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종의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드가 있습니다. 둘 다 쉽게 투여할 수 있는 알약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처방전만 있으면 집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니까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요소 활성 단계부터 차단해서 복제를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감염 초기에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독성도 낮습니다.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기전이 좀 다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를 교란해서 복제를 차단하고 무작위 돌연 변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내성이 생길 위험이 적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에 서로 다른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팍스로비드가 환자의 입원 및 사망 확률을 89% 낮추는 반면 몰누피라비르는 이 수치가 30%에서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네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 특히 먹는 알약 치료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도 치료제 타미플루 덕분에 종식된 사례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역할을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들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작년 초에 일어났던 국가 간 백신 확보 전쟁이 이제 치료제를 놓고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로서 가장 효과가 탁월하다는 팍스로비드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몰누피라비르는 인기가 좀 덜한 편인데 이 또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자뷰 같네요. 이번에도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나섰는데 현재 코로나19 변이가 끊임없이 출현하는 것도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의 팬데믹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마니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나 걱정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화이자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팍스로비드 30만 명분 이상을 확보했고 1월 중순 2만여 명분을 들여왔습니다. 몰누피라비르도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맏형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항체 복합체와 면역 항암제를 위탁 생산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제조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셀트리온이 앞에서 이야기한 레키로나주를 개발한 회사인 건 다들 아시죠? 국산 항체 치료제로서 첫 사례인데다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셀트리온은 유럽 EMA 승인을 발판으로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원래 주사제인 레키로나주를 흡입형으로도 개발 중인데요. 성공하면 입안에 뿌려서 흡입하는 코로나19 치료제도 나오는 거죠. 한편 2021년 3월 코스피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개발을 비롯해 백신 개발 등 먹거리 다변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 업체 노바백스와 2020년 8월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고 이후 기술 이전 계약도 맺은 바 있죠.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17개 품목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종근당과 신풍제약의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3상 단계라니 기대해 봐야겠네요.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잘 나가던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계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퀀텀 점프를 했다고요. 그만큼 해당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화이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화이자는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답니다. 미국 대형 금융기업인 웰스파고는 지난해 12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는 매년 있기 때문에 화이자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2022년에만 거의 18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19와의 동거가 우리 모두를 의학 분야와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각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서 그렇지만 점차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도 떠오르고 있죠.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 개발 회사에 앞다투어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시총이 급상승한 사례는 앞서 이미 예로든 모더나 그리고 일라이 릴리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 피어스 파마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18개 바이오 제약사가 2022년 말까지 총 5천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인더스트리 내에서 기업 간 투자도 매우 활발합니다. K-바이오 기업들도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면서 동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대규모의 참혹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 발전이 가속화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큰 전쟁은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을 초래하고 역병은 의학의 발달을 가져왔죠. 21세기도 벌써 5분의 1이 지난 시점, 인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통해 테크놀로지와 의학이 융합된 분야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에서 유전체 진단과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은 꽤 오래전부터 중요한 연구 분야였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안을 급속하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mRNA 백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는 향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어야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 이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 설 명절 지나서 다시 만나요. 한 번 더 해피 뉴 이어!